이제 이런 경우는 충치를 제거하면서 신경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 말씀드립니다. 충치가 깊으면은 신경 치료까지 가야 될 수도 있고 이러면 치료가 커집니다. 이게 더 파이는 거를 방치했다가는 더 큰 치료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저희가 충전 치료를 권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연 채널의 성지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경부 마모증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치경부 마모라고 하면은 마모됐다라는 거는 마찰에 의해서 깎여 나갔다라는 거를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치경부라고 하면은 목뼈를 경추라고 하잖아요. 치아의 목 부분이 깎여 나간 이제 증상을 가지고서 치경부 마모라고 합니다. 일단은 치경부 마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증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치과에 오셔가지고 치과 의사가 이제 먼저 발견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고요. 뭔가 증상이 있는 경우는 그 부분이 깎여 나가면서 치아가 시려서 오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치아의 안쪽 층이 노출되면은 아무래도 착색이나 충치가 좀 더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더 심해지면은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치경부가 계속 이렇게 깎이고 하다 보면은 신경이 아예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 치경부 굴곡파절이라고 해요. 치아가 이제 씹히면서 아무래도 큰 힘을 받다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치아 자체도 조금씩 휘청휘청하는 힘을 받습니다. 우리 고층 건물도 이렇게 강풍이 불고 하면은 휘청휘청거리는 게 눈에 보일지는 않더라도 약간씩은 이게 움직움직 한다고들 하잖아요. 치아도 강한 힘을 받으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휘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치아의 가장 단단한 층 같은 경우는 휘는 힘에 강한 재질이기 때문에 그게 깨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굴곡파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은 산에 의해서 부식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산이 역류하시거나 습관적으로 계속 역류하시는 분들은 위산에 의해서 치아가 부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대부분은 치아의 뿌리 부분이 이렇게 노출되고 파여 있는 거를 그냥 치경부 마모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이제 큰 거는 치주염이 진행되면서 뿌리가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치아의 머리 부분은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면에 그 뿌리 부분은 그냥 헐벗고 있는 겁니다. 하위 실종 상태죠. 그래서 칫솔질이 닿아도 머리 부분, 범낭질이 보호하고 있는 부위는 잘 깎여 나가지가 않는데 뿌리 부분은 잘 깎여 나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치주염이 진행되면서 뿌리 부분이 드러나는 게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입술질 습관입니다. 양치를 하실 때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제 위로도 하고 가로로도 하고 세로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시는데 사실 그 가로로 하는 양치법이라는 거는 양치를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 수월하게 배우기 위해서 하는 아이용 양치법이지 성인의 경우에는 치아가 남 방향대로 위아래로 하는 양치법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뿌리가 드러나 있는데 좌우로 그렇게 열심히 양치를 하시면 이제 깎이는 부분이 이제 계속 생기고 한번 깎여서 안쪽 치아의 안쪽층이 노출되게 되면은 그 부분은 더더욱 더 깎이는 게 가속화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치경부 마모가 있으신 환자분들은 양치를 좌우로 하시는 거는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갈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밥 먹을 때 치아를 소리 날 정도로 가는 경우는 없지만 잘 때 이갈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빠드득 소리 내면서 갈잖아요. 그런 분들은 특히 또 굴곡파절의 빈도가 굉장히 높죠. 치료를 할 때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더 파이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우선이거든요.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하면 양치법만 바꿔서 더 파이지만 않게끔 관리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칫솔질을 굉장히 세게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칫솔질은 힘이 아니라 그 디테일에 있다. 100이라는 면적이 있으면 그 중에 몇 프로를 칫솔이 브러싱을 하느냐가 이제 연관된 거지 거기에 전달되는 힘이 세다고 해서 좋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양치를 통해서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치태나 세균막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한 힘이 닿지 않더라도 잘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분노의 양치질 하시는 분들 안 그러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환자분께서 이 치경부암으로 실인 증상을 호소하실 때에는 이게 진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약제를 도포한다거나 해서 실인 증상만 완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더 패여가지고 환자분께서 떼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더 파이는 거를 방치했다가는 더 큰 치료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저희가 충전 치료를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전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재료는 이제 레진이라는 재료입니다. 충전도 한 번에 끝나고 접착력도 나쁘지 않으면서 색도 신미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추천되는 재료인데, 단점은 비용이 아무래도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 이거를 당장 떼웠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에게는 그 대체제로 GI라는 재료를 가지고 이제 떼워 드립니다. 근데 이 재료 같은 경우는 레진에 비해서 신미성도 떨어집니다. 불투명도가 높기 때문에 눈에 좀 더 잘 띄는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접착력도 레진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탈락률도 높고요. 세 번째로는 이 재료 같은 경우는 시멘트처럼 개어서 써야 되는 재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굳는 데는 24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믹스해서 발라드리고 형태를 바로 잡지를 못하고 하루 정도는 기다렸다가 형태를 잡아드려야 잡기도 용이하고 탈락률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내원해야 되는 불편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대략적으로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가격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싶고요. GI 보험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8,000원에서 만원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다듬으러 오시면은 거기에 또 기본 진찰료가 조금 더 붙기는 합니다. 그것도 아마 5,000원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 8월 달에 이제 저희 치과에서 치료받으신 분이고, 앞에 지금 송곳니가 보면은 입 앞쪽으로 좀 돌출돼 있죠. 이런 경우가 치경부암호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치아가 바깥쪽으로 뻗어져 있으면 잇몸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잇몸이 빨리 꺼져요. 그래서 송곳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많이 파여 있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쪽에 큰 어금니도 굉장히 많이 파여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재료를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앞쪽 같은 경우는 많이 보이고 심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레진이라는 재료를 했고요.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으니까 GI라는 재료로 이제 했고요. 보시면은 조금 더 색이 티가 날 거예요. 이 경우는 이제 어두운 재료의 레진을 썼다면은 티가 조금 덜 나기는 합니다. 근데 또 저희가 치료하면서 어려운 게, 환자분들한테 본인 치아 색이 어둡다고 해서 너무 어두운 걸로 해드리면 싫어하세요. 그 여성분들 화장할 때도 파운데이션 21호가 제일 잘 나간다고 하잖아요. 본인의 피부톤보다 좀 밝은 거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두운 거 본인 치아색에 딱 맞춰서 해드리면은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래 치아색보다 약간 밝은 느낌은 있지만 환자분께서는 그냥 만족하시고 가셨지 않았나 싶어요. 재료에 따라서 조금 더 색이 티가 나고 안 나고가 보인다라는 거. 제일 많이 깎여 나가는 부위에 이렇게 좀 깎여 나가셨어요. 보니까 이제 앞쪽 작은 어금니는 안쪽으로 이제 충치도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충치를 제거하면서 신경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 말씀드립니다. 충치가 깊으면은 신경 치료까지 가야 될 수도 있고, 이러면 치료가 커집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하는데, 다행히도 뭐 그까진 안 간 것 같고 레진 치료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깊어지면 진짜 치료가 커질 수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치료 받으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넓고 얕은 형태의 치경부암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료를 해도 탈락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좀 붙어 있을 수 있는 레진으로 치료를 권해드렸던 것 같고 잘 마무리하고 가셨던 것 같네요. 다음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전에 치료했던 어떤 재료가 부분적으로 약간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전에 한번 치료를 했었다가 떨어지고 안쪽으로 또 충치가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거의 신경이랑 맞닿아서 신경 치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신경 치료 없이 치료를 진행했던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확실히 GI라는 재료를 써서 치아랑은 이제 불투명도 차이가 나기는 하죠. 그래도 이 상태로 잘 쓰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 환자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잘 패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송곳니부터 작은 어금니까지 치경부암호의 어떤 호발 부위인데요. 진짜 양치질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요. 조금만 덜 열심히 사셨어도 좋았을 텐데, 그래도 신경치료까지 가지 않고 보험되는 재료로 이렇게 잘 떼어드려서 더 패이지만 않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환자분 같은 경우도 이제 송곳니하고 첫 번째 작은 어금니를 패여서 오셨고요. 저희 치과에 이제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죠. 근데 이게 제가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누가 이렇게 했는지 굉장히 진짜 GI지만 레진 치료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누가 있나 보니까 이제 하필 전에요. 예. 그래서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일단 첫째로 양치질 하실 때 좌우로 하시는 거는 이제 피하고 성인분들은 이제 위아래로 하시는 게 맞다는 점이 이제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잇몸이 내려가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잇몸 관리는 이제 잘 받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발생했다라고 하면 또 빨리 치료해서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는 것도 방법이 되니까 양치하면서 이렇게 시린 부분이 있거나 거울 봤을 때 패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요 너무 자꾸 미루지 마시고 저기 시간 되실 때 치과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단단하고 질긴 음식 좋아하시면은 치아 씹는 면도 많이 갈려나가지만 치아의 뿌리 부분, 옆 부분까지도 깨져나가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단단하고 질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이제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특히 이갈이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이갈이가 여러 가지로 이제 치아에 많은 해를 미치고 있거든요. 당장 큰 문제 아니니까 또 미루기가 좋지만 적극적인 개선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